지난 11일 쓴소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어제는 친여 성향 유튜브 전담 모니터링팀 발족을 예고했습니다. 온 국민이 1년 내내 국민의힘을 향해 레드팀보다 더한 피 끓는 목소리를 퍼붓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쓴소리를 어디서 듣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모자라 특정 유튜브 스토킹에 골몰하는 작태에 한심함을 떨칠 수 없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내란 속의 정권이 저지른 12.3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의힘 내부의 또아리를 튼 내란 옹호, 비호 세력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엄에 대한 사죄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민의 쓴소리는 좌파 선동이라며 귀를 막고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쓴소리 쇼를 열겠다니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계엄 사과를 극구 거부하는 윤 어게인 선봉장 장동혁 대표가 직접 쓴소리위원회 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한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더욱 과관인 것은 친여 성향 유튜브 전담 모니터링 팀입니다. 앞에서는 쓴소리를 듣는 척하면서 뒤로는 유튜브 전담 감시팀을 꾸리겠다는 발상은 결국 달콤한 소리만 듣겠다는 아집일 뿐입니다. 비상계엄은 고대의 통치행위라는 윤상현 의원,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참석한다는 김민전 의원,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처부수자는 서천호 의원을 비롯해 내란을 옹호하는 망언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공식 석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장동혁 대표는 멸콩TV를 운영하며 자신의 윤 어게인 행보를 지원 사격했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계엄군 총구를 막은 사람은 즉각 사살해도 된다는 망언으로 국민을 향해 섬뜩한 살기를 드러낸 김민수 최고위원을 당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남의 입을 감시하기 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헌법 정신을 갉아먹는 장동혁 대표 자신과 동료 의원들의 언행 먼저 진지하게 모니터링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꾸려야 할 것은 내란 전수조사팀입니다. 내란 옹호 세력을 영구 축출, 엄벌하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개 숙여 계엄에 사과했던 25명의 의원들은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했다는 그 말을 국민의힘 해산의 날 장동혁 대표에게 그대로 돌려줄지도 모릅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선민 의원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선민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은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입니다. 지난 12월 2일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을 계기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된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해 왔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실시해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일부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소유한 도매상과 제휴한 약국에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플랫폼 업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법, 불공정을 행하지 않겠다고요. 도매업을 겸업해도 불법,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서 처벌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을 겸하는 이상 같은 유형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상업행위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약품 거래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플랫폼 업체 스스로 자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도 과거에
자사 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인위적으로 노출해 입점 업체의 매출과 시장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고 결국 국회 등에서 지적받아 왔습니다. 혹자는 이런 약사법을 두고 닥터나우 금지법이니 제2의 타다 금지법이니 하며 혁신을 방해하는 법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법은 오히려 불공정한 쿠팡 예방법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진정 혁신의 상징 유니콘 기업이 되려면 환자의 건강을 뒷전으로 하며 동네 약국에 갑질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경로인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IT 강국의 유니콘 업체답게 환자의 건강생활,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해 창의적인 업무 영역을 개발하고 확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플랫폼 업체가 환자에게 보내는 신호등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조작한 경력이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신호등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하는 쿠팡과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플랫폼 업체는 의약품 도매업에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약사법은 원안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회권 선진국을 국가 비전으로 삼는 조국혁신당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차기욱원 의원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도 인정한 한계,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입지 재검토해야. 조국혁신당 차기욱원 의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재명 대통령은 AI 관련 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을 돌아보며 용인 반도체를 유치할 때는 열심히 뛰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니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산지소 원칙에 따른 전기요금 책정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매우 타당하고 현실적인 인식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이 직면한 전력 공급 문제, 물 부족 문제, 그리고 아리백 등으로 인한 수출 제약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인식은 보고회 당일 정부가 제출한 공식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정부 스스로 수도권 집중이 반도체 산업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좁은 지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이 밀집되면서 투자비가 급증하고 전력망 포화 등 인프라가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만과 일본 등 경쟁국들이 반도체 폐보의 지역 분산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성장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고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날 보고에 참석한 정부와 기업 누구도 정작 용인 반도체 산단, 국가 산단의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입지를 재검토하고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이자 가장 현실적인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의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입지를 재검토해 재배치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훨씬 합리적입니다. 오늘 오후 1시 국회 본관 계단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출범식이 열립니다. 또한 내일 오후 3시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취소 소송의 제3차 변론결이 열린 법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도 내일 오후 1시 반 서울행정법원에 가서 제 명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이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공식 보고서 모두에서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 정책이 지닌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용인 산단의 매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정책 실패의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많은 기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